자, 정오표가 4월, 원래 이제 농구문에서 그랬어요. 4월 중에 올린다고. 4월 중에. 그렇게 원래 공지를 했었는데, 그래도 5월을 안 넘기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월, 우리 금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1과목은 이게 다 틀렸다는 부분은 싹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정오표를 제가 작성해서 농구문에 싹 보냈습니다. 정리를 못해.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개정 안 된 거 또 있어요. 우리 그 파종 완료일이 좀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이렇게, 자, 이거 나머지는 고치시고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부연 설명 하나 해드릴까요? 교재 13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교재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 한번 봐보세요.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 한번 봐보세요. 자, 물론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틀렸던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일 하단 3번에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에 있어서 비가림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 생산비가 이제 시설비, 당연히 이제 그건 그거잖아요. 즉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인데 뭐냐면 공식은 1제곱미터당 설치비, 즉 시설비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하잖아요. 비가림 시설 면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금액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가 제조달가액이잖아요. 얘가 제조달가액.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산출하는 것들은 누구냐? 비가림 시설 중에서도 대추하고 포도예요. 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비가림 시설을 면적을 곱하며, 그걸 가로치고 뭐라 했냐면, 산출된 가입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즉, 여기에서 바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가 먼저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가입 금액에서 떤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낸 내용이. 즉, 여기에서 바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야. 얘는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내용이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먼저 떨어. 자, 그래가지고 이 떤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즉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요, 즉 이렇게 떨어버린 1,000원 단위 미만 떨어버린 이 제조달가액에서 최소 80%. 그다음에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뭐예요? 이렇게 떨어버린 금액에서 130%. 즉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가 아니라는 거야. 먼저 떨어야 돼, 먼저. 이게 좀 특이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위에다 넣은 것 같은 느낌이야, 사실은. 네.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 이게 개정된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비해 어떤 게 개정이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2023년도 보험 가입금액 설정은 모든 품목이 다 일단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0,000원 미만 절사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10,000원 미만 절사 내용이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누구였었냐면 비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해 시설, 그다음 버섯 포함이에요. 버섯.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고추에서 브로콜리에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그다음에 가축에서 뭐 축사라든가 그다음에 가축. 이런 애들은 이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10,000원 미만 절사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올해 잠보 10,000원 미만 절사가 1,000원 단위 미만으로 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가 여기 합류를 한 겁니다. 즉 비가림 시설만 이번에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또 온해 시설은 없습니다. 온해 시설은 그대로 이 애들은 없어요. 뭐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이번에 비가림 시설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먼저 떨어야 돼. 여기서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 지문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자면 비가림 시설 설치비가 뭐 12,113원이에요. 1제곱미터당.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1,000제곱미터. 그럼 이게 1,211만 3천원 돼버리겠네. 그죠? 자, 여기가 자, 1제곱미터 설치비가 그냥 1,213원이라고 할게요. 1,213원.
자, 물론 이것이 그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 제곱미터에 1,000원 단위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다 10,000원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자, 1제곱미터에 만약에 1213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설치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재조달가액이 얼마냐면 121만 3천원이죠. 아니? 이것도 안 맞네. 그죠? 자, 586제곱미터.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자, 12,113원. 이렇게 해봐봐. 면적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이 얼마 나온 거 봐볼래요? (700) 98,248원. 218원.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해요? 재조달가액이라 표현하죠. 자, 1제곱미터당 설치비가 12,113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비가림쓸 면적이 586제곱미터예요. 그럼 얘를 갖다 우리는 재조달가액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재조달가 자체를. 즉 얼마로? 709만8천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액에 이제 우리가 80%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709만8천원에 곱하기 자 이 금액이 얼마인가 봐볼래요? 자 709만8천원에 130% 이거 얼마예요? 이해가? 500 400원. 네, 아래는요? 922만 8천 7,400원. 네. 이렇게.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얘는 이제 1,000원 단위만 더 이상 절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야. 얘가. 우리 지문에 의하면. 이게 재조달가액에서 1,000원 단위만 절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산출하는 거예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산출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삼에서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아마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건 삭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산출해서 인삼은 그대로 이제 무사고 할인 적용한다는 것. 네, 이번에 삭제되지 않았어. 제가 그것도 올렸는데 그건 삭제 안 됐더라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우리 호두에서 저수입 후보장할 때 0.15%. 그럼 걔가 0.001호잖아요. 걔가 그것도 맞대요. 그건 손보에서 직접 확인해 맞답니다. 세할 만큼 할인해 준대. 그냥 그대로 개정 안 됐다는 거 그대로. 그래서 아무튼 자 오늘 정보표 나간 거 이것만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들어갈게요. 아 죄송한데 뒤에서 오늘 나간 문제지 하나만 갖다 줄래요? 오늘 나간 문제만. 자, 오늘 교재는 190페이지 봅니다. 자, 교재 190페이지 가보면, 자, 생산비 보장, 제일 위에가 이제 경불이 있고, 경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한 우리 보험금 공식,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단에 가보면 그 지급 비율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 30%, 40% 형밖에 없죠. 즉, 10%, 15% 형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생산비 보장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결론. 자기 부담 비율 10%, 15%가 없어요, 이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20, 30, 40% 형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가피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별도로 저 빼놨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산출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고추를 봐보시면 자, 우리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산출식, 병충해가 없는 경우에 보험금 산출식 박스에 있고요. 그럼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잔경피자. 즉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그래서 잔경피자. 근데 병충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병충해 인정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잖아요. 잔경피 병자. 잔경피 병자. 네, 어쨌든. 자, 브로콜리는 병충해 보장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잔경피자. 자, 제일 하단에 주1 가보면 종합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생산비 보장, 다만 고추는 병충해 보장해주더라. 그 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기부담금, 즉 고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 자, 자기부담금 어쨌든 잔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곱하더라. 그럼 우리가 자기부담비율 고추는 3%, 5%형이 있었죠. 그럼 3%형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최근 3년 연속 가입에 2년 연속 가입에 손해율이 100% 이하일 때 우리가 3%형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즉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그다음 191페이지 가보면 자, 잔존 보험 가입금에 대한 용어 정리. 보험 가입금액에서 기지급보험금을 뺍니다. 즉 고추는 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추 이제 막 지금 열심히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고추를 저희가 이제 정식하죠. 우리가 고추는 다시 맨 처음부터 지금 고추를 정식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고추는 먼저 로타리도 치고 비닐 멀칭도 하고 거름도 주고 또 뭐 씨앗을 구입을 해서 용묘를 길러내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는 먼저 준비를 합니다. 준비. 그리고 나서 걔 육묘를 갖다가 우리가 농지로 옮깁니다.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시작합니다. 수확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 수확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돈이. 즉 준비할 때부터 들어가잖아요. 돈이 방금처럼 육묘사하고 멀칭하고. 자, 이게 이 기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비하는 기간에서 준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추가 열심히 자라죠. 수확하기 전까지 이 기간을 생장기라고 표현해요. 자, 열심히 수확을 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수확기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들어가죠. 자, 준비할 때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준비기, 생산비. 생장할 때 들어가는 돈을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때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이 세 개를 합친 걸 갖다가 전체 생산비라고 표현해요. 즉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 플러스 그 다음에 수확기 생산비 세 개 다 합친 걸 갖다가 우리는 전체 생산비 또는 표준 생산비, 생산비 이렇게 용어를 같이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확기 때는 어때요? 이미 고추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돈이 생겨. 즉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수확기 때 들어간 비용, 즉 우리가 수확기 때도 농약 열심히 하잖아요. 이 수확기 때 들어간 이 비용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두 개만 보장을 해줘. 그 두 개가 준비기하고 생장기 들어간 돈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돈. 그 돈을 갖다가 즉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갖다 우리는 보장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전체 생산비에서 이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전체 생산비에서 즉 수확기 생산비를 뺀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고추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얼마? 총. 자, 여기. 보험회사는 보장해주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장해주는 돈은 자, 여기요. 이 준비기와 생장기 이 돈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야. 이 돈이. 준비기하고 생장기 때 들어간 돈이 계약자가 1,0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럼 이때 이 1,000만 원 중에서 준비할 때 들어간 돈이 몇 프로가 돼버리냐면 544만 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할 때 들어간 돈. 그래서 자 우리가 계수를 하자면 1,000만 원 중에 544만 원이니까 몇 프로가 들어가냐면 54.4%가 이미 준비할 때 돈이 들어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54.4%를 우리는 계수로 표현하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바뀌었잖아. 이 프로테이즈가 54.4%가. 그래서 기본 우리가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이 돈을 일단 보장해주고 가는 거야, 보험회사에. 그래서 자, 이 용어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추는 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그랬냐면, 자, 기준점이 이 정식이라고 했어요. 정식. 이 정식 한 날로부터 총 며칠을 보장해준다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150일을 보장해준다고 그랬어요. 150일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줄게, 그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 개념 잡으셨고, 자, 계약자가 그러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했어. 근데 사고가 언제 사고가 발생했냐면, 자, 예를 들면 정식을 제가 4월 15일 날 했다고 해봐요. 그럼 보험 가입도 바로 4월 15일 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자면, 자, 7월 10일 날, 즉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난 거야. 7월 10일 날 보험 사고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걸로 발생을 했냐면, 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어때요? 이때 보험금을 청구를 하죠. 이때 사고 났다고 신고합니다. 그럼 보험금 줘야 돼. 그러면 언제부터? 자,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을 1,000만 원에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고 날, 이 7월 10일까지 이 날짜를 갖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 이때부터 있죠. 사고 났잖아요. 정식일로부터 이 사고 발생일까지가 언제요? 사고 발생 일자잖아. 사고 발생 일자. 며칠 만에 사고 났니?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이 기간 정식일로부터 이 사고 발생일까지를 갖다 우리는 뭐예요? 너 지금 고추가 며칠 자랐니? 즉 생장일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식일로부터 즉 며칠 만에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너가 며칠 살았구나. 생장일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식일로부터 우리가 수확 개시 이 날까지 수확 개시 전까지 총 우리가 고추가 표준적으로 생장하는 기간이 며칠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이미 정해놔 버렸어. 고추는 표준적으로 자라는 기간이 며칠이야? 100일이라고 우리는 정해놔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7월 10일 날 사고 났어요. 그러면 계약자한테는 보험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이 준비할 때부터 들어간 돈까지 해서 언제까지? 이 사고 발생일까지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갖다가 몇 퍼센트 더 줄 거니 했을 때 이 프로테이즈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과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경과 시점까지만 돈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기 이전까지 해서 돈 주죠. 자, 어떤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이날 돈을 얼마를 줬냐면 계약자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제 계약자는 지금 이제 몰래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줬기 때문에 이제 가입 금액이 점점 깎아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900만 원 남은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줬기 때문에. 자, 이 900만 원 용어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계속 가입 금액이 줄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학기 때도 사고가 났어요. 즉 8월 25일 날 병충해로 인해서 사고 났습니다. 탄저병. 그럼 또 이때 보험을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수학기야. 즉 수학 개시일로부터 지금 현재 한참 수학을 했어요. 이 사고 발생일까지. 즉 수학 개시일부터 이 발생일까지 이 기간을 갖다 우리는 이미 수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일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추는 이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고추는 며칠을 수학을 하는 거야 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충 뭐라고 표현해 버리냐면 50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완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50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절대 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학 종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시로 150일이니까 무조건 100일 빼고 50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 수학 종료일의 정의는 뭐냐면 계약자가 고지한 날이에요. 계약자가 고지한 날. 이 수학 종료일은. 이게 수학 예정일인 거야. 즉 우리가 이 계약자는 어떤 계약자는 고추를 3번 만에 따고 끝내버린 계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계약자는 고추를 열심히 키워서 10번, 11번도 따시는 분도 있어요. 즉 8월 달에 끝내는 분도 계시고 같은 고추를 어떤 계약자는 10월까지 가시는 분도 계셔. 어떤 계약자는 11월까지 가시는 분도 계셔. 그래서 제가 고추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재배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조건 딱 고정관념이 있어버려요. 왜냐면 총 150일 중에서 생장일이 100일이니까 나머지 50일만 우리가 수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 우리가 방금 이 표준 수확일수라는 그 개념은 언제부터요? 수확 개시일부터 언제까지냐면 수확 종료 예정일이야.
근데 이 수학 종료 예정일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고지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표준 수학일수라는 것은 50일이야. 이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자는 30일도 될 수 있고 어떤 계약자는 60일도 될 수 있고 어떤 계약자는 100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준 수학일수라는. 어쨌든 이 개념 잡으시고 자 그러면 또 역시 이 계약자는 이 수학 개시한 날로부터 8월 25일 이때 사고 발생했죠. 그럼 이때는 병으로 인해서 사고 됐으니까 이때도 이제 보험금이 나가겠죠. 자, 보험금이 또 50만 원을 나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또 줄어가죠. 원래는 900만 원 남았는데 50만 원 줬으니까 이때는 또 보험 가입 금액이 850만 원으로 해서 줄어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해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표현합니다. 해서 자 경과 비율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간에 그 사고 시점까지 경과한 돈을 준다 이런 개념. 그리고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그 다음에 수학일수, 표준 수학일수에 대한 개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과 비율에 있어서 수학기 때는 봐보시면 이 수학 개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100이잖아. 1이야 1. 그러면 이미 계약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학을 해버렸잖아요. 이 남은 기간에서만 주는 거예요. 남은 기간. 수학기 중에는 경과 비율은. 그래서 경과 비율 공식이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여기가 수학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기 때는 이 정도 있잖아요. 거의 이 보험 기간으로부터 있잖아요. 이 150일. 이 150일에서 이 정도 기간이 와버리면은 거의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경과 비율에서 싹 깎아 먹어버려. 경과 비율 자체에서. 그런데 수학기 중에는 우리가 수학기 중에는 어때요? 여기는 계속 언제까지 이 100일 될 때까지 계속 경과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100일차가 경과비율이 1이잖아요.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고추보험도 이걸 잘 아신 분들은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완전 달라져요. 즉 생장일수 100일 때 고추보험을 신고를 하면 풀로 먹는 거예요. 풀로. 네. 근데 갈수록 이렇게 경과비를 깎여가기 때문에 보험금이 엄청 줄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얘가. 자, 이 개념 잡으시면 자 191페이지에서 그 공식 가보면 일단 고추보험금을 쭉 써보세요. 거기서 잔존보험가 입장 경과비를 아셔야 되겠잖아요. 자, 경과비를 구하는 공식을 가보시면 수학기 이전의 경과비를 구하는 공식, 수학기 중의 경과비를 공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수학기 이전에는 자 준비기 생산비에서 우리가 보통 알파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경과비율에 있어서 거기에 그리고 수학기 이전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분모가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알파라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아까 얼마? 54.4%를 넣어주신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는 경과비율이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자, 각각의 용어 보겠습니다. 거기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거기 보시면 밑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54.4%를 한다. 그 다음에 생장일수의 정의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아까 여기 생장일수. 자,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얼마로 본다? 100일로 본다. 일대 생장일수를 표생으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자가 원래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지만 우리 집 고추는 120일 동안 커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최고 한도를 1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 그 다음 표준 수학일수라는 것은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자가 고지하는 거예요. 수학 종료일은. 어떤 계약자는 나는 8월 달에 수학 종료해. 어떤 계약자는 나는 10월 달에 수학 종료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표준 수학일수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고정된 값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주 3에서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피해 비율이야. 여기서 피해율은 3개를 곱한 거잖아요. 피해율은. 즉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미보상을 곱한 거야. 그럼 이 피해 비율의 줄임이야. 얘는 줄임. 뭐의 줄임이냐면 피해 면적 비율의 줄임이야. 얘는. 지금 피해
이 가운데가 면적이 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보험 가입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번에 피해를 얼마 봤다? 500제곱미터 피해 봤어. 그러면 나의 피해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다 그 말이에요. 면적에 대한 피해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한 것이 정상 피해율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피해 면적.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피해 비율 구하는 공식은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피해 면적 비율의 줄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 정도 2, 4, 6, 8, 100. 사실은 여러분이 고추 조사 가셔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손해 정도 빼는 거. 고추 한 나무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계신 사람들의 눈이 다 달라. 자, 우리 선생님은 이거 고추 하나도 못 먹어. 나 100% 줄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 뭐예요? 아직도 먹을 거 겁나고만. 40%. 또 여기 선생님은 하나도 피해 없어. 정상. 이게 너무 주관성이 강하죠, 사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장래를 보지 않아요. 현재 조사 시점에서만 그 나무 보시면 돼요. 얘는 앞으로 죽을 거야. 이건 아니야. 얘는 탄저병 걸려서 하나도 못 먹을 거야가 아니라 현재 못 먹는 것만 조사하는 거. 지금 시점, 조사 시점. 어쨌든 2, 4, 6, 800으로 분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병충해 등급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등급은 역풋파세탄. 첫 글자만 땁니다. 역풋파세탄. 제시, 담담, 흰균, 무진기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암기하시겠습니다. 역풋파세탄, 제시, 담담, 흰균, 무진기. 우리 지난주에 감자 암기했듯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도 병충해 명을 줘버립니다.